남동생이 여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자동차에 버렸다고 주장하는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은 아르바다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신고자가 알려준 곳에 도착한 경찰은 목이 졸려 사망한 시신이 실려있는 자동차를 발견했습니다. (38살) 베로니카는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북서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아르바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5명의 형제 자매 중 셋째로 1981년 9월에 태어났으며 음악과 춤을 좋아하는 활동적이고 밝은 소녀였습니다. 베로니카는 20살 때 첫아이를 낳고 2년 후 둘째를 낳아 2명의 아들을 두었으며 이혼한 후 2015년부터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18일 이 영상에 찍힌 모습을 마지막으로 베로니카는 사라졌고 아무리 연락을 해도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그녀의 부모님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다음날 늦은 오후 아르바다 911에 라이징 교회 직원으로부터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I work at the Rising Church in Old Town Arvada. I have a person who's reporting a crime that was reported to him firsthand, and there's a vehicle that potentially has a body in it. The person who committed this crime is Frank Moffett. 교회에 와서 길에 시체가 실린 차가 있다고 말하며 신고를 부탁한 사람은 크리스토퍼 모펫입니다. Okay, does he have any further information? It's definitely not a hoax. It's not my brother. 크리스토퍼의 말에 따르면 프랭크가 크리스토퍼의 여자친구를 죽인 후 프랭크의 집 근처에 세워둔 차 트렁크에 버렸습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크리스토퍼가 알려준 곳에 도착했고 수상해 보이는 하얀색 포드 에스코트 자동차를 발견했습니다. 차 안은 쓰레기로 가득했으며 조회 결과 2년 동안 자동차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차였습니다. 차에 가까이 갈수록 사체에서 나는 죽음의 냄새가 새어나왔고 경찰은 바로 차 안에 시체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차 안에는 여자의 시체가 들어있었습니다. 시체의 부패 진행과 증거 오염을 막기 위해 차를 완전하게 봉인하고 과학수사대로 옮겼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프랭크의 집은 시체가 든 차가 세워진 곳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흉악범을 체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서 경찰 특수기동대가 동원됐습니다. 프랭크는 경찰이 시키는 대로 손을 들고 순순히 집 밖으로 나왔으며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저항 없이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취조실에서 프랭크는 어떻게 그가 거의 쓰지 않는 차에 시체가 들어가 있는지 모른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증거를 찾기 위해 프랭크 이웃들을 일일이 찾아가 탐문 수사를 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영상을 증거로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시신 부검 결과 시체는 베로니카 살인하나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인은 경부 압박에 따른 질식사로 확인됐습니다. 그녀는 부모에 의해 실종 신고가 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과학수사팀은 차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서 DNA를 채취했으며 양탄자와 쓰레기 봉투와 자동차 배터리 등 각종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수사는 길어졌습니다. 수사관은 베로니카의 가족에게 그녀의 죽음을 알리고 부모 집 초인종에 설치돼 있는 카메라를 분석했습니다. 차 안에서 베로니카가 시체로 발견되기 전날인 6월 18일 오후에 그녀의 모습이 찍힌 장면입니다. 수사관은 베로니카의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가 크리스토퍼 모펫이라는 남자와 사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남동생인 프랭크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죽이고 차에 버린 것 같다며 911에 신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로니카의 어머니는 크리스토퍼가 매우 폭력적인 남자친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4년 전인 2015년에 시작된 연인 사이로 처음에는 크리스토퍼가 그녀에게 잘 대해줬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베로니카가 살해당하기 5개월 전인 2019년 1월에 경찰은 그녀를 폭행한 혐의로 크리스토퍼를 체포했었습니다. 그녀는 수사관에게 크리스토퍼와 사귀는 동안 100번 이상 신체적 학대를 당했으며 심지어 그에게 목이 졸려 기절한 적도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그는 베로니카가 헤어지자고 하자 그녀의 고양이를 죽였으며 또 헤어지자고 하면 그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에 그녀는 남자친구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베로니카는 크리스토퍼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그에게 무기력하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베로니카에게 잘해줄 때는 마치 밤하늘에 떠있는 별도 따다줄 것처럼 잘해줬지만 뭔가 수가 틀리면 불같이 화를 냈고 그녀는 그의 변덕을 맞춰주기 힘들었습니다. Effect known as trauma bonding, which is when you are in a domestic violence situation and you keep returning to your abuser. And they're violent and then they're really nice to you and then they show a lot of love and then they're violent again. And in those nice moments, you develop this response where you almost accept the bad with the good. And you keep going back hoping for the good. 폭행 혐의가 기각된 후 풀려난 크리스토퍼는 얼마 지나지 않아 베로니카를 또 때렸고 2019년 4월에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2달의 수감 생활 후 베로니카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과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인 2019년 6월 12일에 감옥에서 출소한 후 갈 곳이 없었던 크리스토퍼는 접근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베로니카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녀는 자기 돈을 쓰며 그가 지낼 모텔을 구해줬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크리스토퍼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를 찾기 위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베로니카 자동차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크리스토퍼가 그녀의 차를 몰고 다닐 거라고 추정한 경찰은 콜로라도주에 그녀의 차량 번호를 전산망에 올려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베로니카의 차는 파란색 미쓰비시 갤런트로 그녀가 실종된 지 24시간 만인 6월 19일 밤 11시 30분경에 글렌우드 스프링스에 있는 월마트 주차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베로니카의 차량 안에는 크리스토퍼가 앉아 있었고 글렌우드 스프링스 경찰은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차 안에는 여러 영수증이 발견되었으며 영수증에 찍힌 시간을 토대로 그와 베로니카가 어디에 갔었는지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와 베로니카가 레이크 딜론으로 함께 여행을 갔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이 묵었던 호텔에서 사용한 출입키 카드 기록으로 베로니카가 찍힌 CCTV 영상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실종되기 하루 전날인 2019년 6월 17일 오후 2시 57분 베로니카는 럭셔리인이라는 호텔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로니카가 체크인을 하기 위해서 호텔에 먼저 들어왔고 그녀의 뒤를 따라 크리스토퍼가 먹을 것을 들고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항상 메고 다녔던 가방은 나중에 프랭크 집에서 발견될 예정입니다. 이 가방은 이틀 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자에 의해 프랭크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정체불명의 이 남자는 프랭크 집 앞으로 와서는 문고리에 베로니카의 가방을 걸고 유유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2019년 6월 18일 오후 5시 30분경 레이크딜 인근에 있는 주류 판매점에서 그녀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베로니카는 매장 안을 한번 둘러본 후 냉장고에서 맥주 한 팩을 꺼내 들고 카운터에 가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후 바로 근처에 있던 은행에 가서 ATM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이 영상은 그녀가 생전에 찍힌 마지막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수사관은 체포된 크리스토퍼를 취조하기 시작했습니다. Well, we're here to talk to you today about a death investigation, okay? Veronica's dead. Kidding me, dude? You're potentially one of the last people to see her alive, and so we're trying to figure out what happened, what's going on. 크리스토퍼는 6월 18일 하루 종일 베로니카와 레이크 딜론에서 시간을 같이 보낸 후 자정쯤 자신의 동생인 프랭크 집에 그녀를 데려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We brought her to Lake. We just had some Chinese food that we bought. She went and got some more cash, so she gave me $300 and let me take her car. And I dropped her off at my brother's around midnight. You need to go through her
messages. You need to go through her phone. You need to go through her email. My brother is a piece of dude. 크리스토퍼는 수사관에게 프랭크와 베로니카의 관계를 알아보라고 말하면서 둘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 asked her if she'd been fucking telling me. She told me she had been. And she told me she only did it once. But I happen to know since then that she had been doing it the whole time. She'd been telling me, look, wait till you read her messages. Why did that? So how do you know that? You keep telling me to look through the messages. So what is in the messages? 수사관들은 크리스토퍼가 왜 그의 동생과 베로니카의 죽음을 계속 연관시키려고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크리스토퍼가 2개월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베로니카와 프랭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베로니카가 자신 말고 동생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의 집에 데려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베로니카가 크리스토퍼와 레이크 딜론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6월 18일 저녁 8시부터 베로니카 전화기에서 여러 개의 문자 메시지들이 연속적으로 프랭크한테 보내졌습니다. 지긋지긋한 크리스토퍼랑 끝내고 오늘 밤이나 내일 당신 집으로 갈게. 당신이 너무 그리워. 당신 집에서 이틀 동안 머물려고 해. 우리 뜨거운 밤을 보내자. 18일에 전송된 문자들은 베로니카가 사용하는 언어들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크리스토퍼가 베로니카인 척하고 보낸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크리스토퍼는 18일 자정쯤 베로니카를 형의 집에 내려준 후 그녀를 마약쟁이인 동생한테 보낸 것을 밤새도록 후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9일 날이 밝자마자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말하기 위해서 베로니카에게 연락을 했지만 그녀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That we said that we weren't gonna contact each other, but I just wanted to call and ask to see if maybe you'd change your mind one more time. You know, that was a really nice date that we had. You know, I understand you wanting to choose Kelly over me because he treats you better, but he just wants you to do drugs. He's a bad person. Just don't go with him. Come with me. You know? Don't choose the drugs and the stuff. It's why, you know, when we had that incident, I threw your drugs in the toilet because you act like a totally different bad person. And they're bad for you, and your face doesn't look as beautiful. You know, when you quit doing them, you get better, please. Whatever. And I'll always love you, babes. I mean, babes forever. So, Kelly, I say. 크리스토퍼의 말대로 베로니카 전화기에서 그가 남긴 음성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수사관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Now's the time to tell us what happened. I can't talk anymore, guys. And you guys need to look into the facts. There's more that you're missing. You're missing something I want to go. 크리스토퍼는 프랭크가 베로니카를 죽였다고 자신에게 털어놨다고 말했습니다. 동생의 비밀을 지켜주지 않고 직접 신고를 했기 때문에 죄책감이 들어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8일 한밤중에 프랭크의 집에 그녀를 내려줬으며 그 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며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었으며 밤 10시쯤에 레이크 딜론을 떠났다는 그의 말은 거짓으로 밝혀집니다. 6월 18일 베로니카의 차가 오후 8시가 되기 전에 레이크 딜론에서 떠나 아르바다로 가는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모습이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베로니카의 차는 밤 10시 40분에 프리스코 근처에 있는 월마트에 나타났습니다. 월마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에서는 크리스토퍼만 내렸고 베로니카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월마트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흰색 자동차에서 베로니카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불과 14km 떨어진 다른 월마트에서 크리스토퍼가 목격됩니다. 라이징 교회 직원이 9일 일에 신고하기 1시간 전쯤입니다. 영상에 찍힌 크리스토퍼의 옷차림은 럭셔리인 호텔에서 입고 있던 옷과 일치했으며 나중에 베로니카의 차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프랭크 집에 베로니카 가방을 걸어놓았던 사람도 크리스토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살인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나름 머리를 써서 이런 짓들을 꾸민 것으로 보입니다. CCTV를 분석한 결과 프랭크는 6월 18일 오후에 퇴근한 후
계속 집에 있었으며 다음 날인 19일 오전에 출근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프랭크의 확실한 알리바이가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과학수사대 연구소에서는 하얀 차 안에 들어있던 쓰레기 봉투와 그 외 여러 물건에서 크리스토퍼의 지문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베로니카의 목과 손톱에서 크리스토퍼의 DNA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베로니카의 죽음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주장과 하얀 차 근처에는 얼씬도 안 했다는 그의 말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자신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 프랭크와 베로니카가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알고 강한 질투심을 넘어 분노를 느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모두 죽이고 싶다는 살인 충동까지 느끼게 됩니다. 크리스토퍼는 출소한 후 베로니카를 데리고 다니며 그녀의 돈을 썼으며 동생 문제로 둘은 자주 다투고 있었습니다. 6월 18일 크리스토퍼와 베로니카는 말싸움을 하다가 화를 주체하지 못한 크리스토퍼는 베로니카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녀가 보낸 것처럼 문자를 프랭크에게 보낸 후 프랭크가 가끔 쓰고 있던 하얀 차에 베로니카의 시신을 가져다 놓고 동생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과 과학수사기법으로 그의 범행이 밝혀졌습니다. 크리스토퍼 모펫은 2급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받고 5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족과 사랑했던 사람의 손에 의해 매일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